혹시 알고 계셨나요? 북경 최상위 0.1% 엘리트들이 요즘 가장 충격받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서울, 겨우 지방 소국일 뿐이잖아. 그들이 던진 한마디. 그리고 단 48시간 만에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완벽한 시스템, 거리에서 체험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명동 한복판에서 받은 예상 밖의 문화 충격. 과연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8일간의 기록, 바로 확인하시죠. 저는 북경 제1고등학교에서 20년간 역사를 가르쳐온 리우옌입니다. 칭화대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름 엄격한 교육자로 살아왔죠. 북경 제1고는 공산당 고위 간부와 재벌 자녀들만 다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가 서울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파리나 런던, 뉴욕 같은 서구 선진국으로만 보내던 학교였거든요. 교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해외 수학여행은 서울로 정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냈어요. 교장님,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는 더 큰 문명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파리나 로마 같은. 그때 제 수제자인 장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반 장하오와 자오청, 루이루이는 학생회 신분이라 교무실 회의에 참석해 있었어요. 장하오는 정부 고위직 아버지를 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중국은 5,000년 역사인데 한국은 고작 500년짜리 역사 아닌가요? 아이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이루이라는 학생의 생각은 더 가벼웠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인 이 아이가 말했어요. 에이, 그냥 BTS나 보러 가요. 어차피 K-팝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뒤쪽에 앉은 자오청이라는 학생이 유독 신경 쓰였어요. 공산당 고위 간부의 외아들인 그 아이는 특별 추천으로 입학한 케이스였습니다. 늘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곤 했거든요. 회의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오청이 말했습니다. 요즘 선생님 말씀이 너무 부드러우신 것 같네요. 예전만큼 확신에 차 보이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더군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중국 문명의 변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제가 20년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국은 그 연장선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회의는 결국 서울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불만 섞인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여행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 전부일까요? 그날 밤 교재를 다시 펼쳐보니 조선은 중국의 변방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의 시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자동화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인 안내 로봇이 여러 언어로 길을 안내해 주었고 자동 보도블록은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어 안내였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정말 유창한 중국어로 세심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루이루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중국어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질서정연한 대기 문화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줄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고성방가를 하며 줄을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바닥에 침까지 뱉었어요. 주변 외국인들이 고개를 젓고 회피하는 걸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 외국인이 동행에게 말하더군요. 계속 이런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관광지가 점점 폐쇄되고 이미지도 나빠졌다고 하더라. 루이루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진짜 창피해요. 장하오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것도 중국인이야.
우리 문화가 저렇게 보였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며 변화하려는 것과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문화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요. 자오청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가 보였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 정숙한 분위기,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질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첫날부터 깨달았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곳인데도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걷고 있었고 상점들도 손님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가 명확하고 바가지 요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루이루이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바닥이 온통 젖었어요. 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웃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직원이 청소를 해주면서도 계속 루이루이를 걱정했어요. 혹시 유리 조각에 다치신 곳은 없나요? 심지어 새 음료수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이루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중국이었다면 바로 돈을 물어봤을 텐데. 저녁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술에 취한 중국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야, 여기서 사진 찍자. 여기서 수영해도 되겠다. 하며 고성방가를 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그중 한 명이 술에 취해 하천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는 거였어요. 야, 화장실이 어디 있어? 못 찾겠네. 하며 다리 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마침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장하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니. 한국 시민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시죠? 이런 일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세요. 개인의 문제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신뢰와 배려는 정말 세계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 관람 당일이었습니다. 해설사로 박지영 씨가 배정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물론이고 중국사에 대해서도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장하오가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거 아닌가요? 독립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박지영 씨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조선이 중국과 교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한글 창제는 세계 언어학사에서도 매우 독창적인 사건이죠. 자오청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만든 문자라니 과연 독립적인 문명이었습니까? 그 아이의 차가운 말투가 저는 불편했는데 박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어요. 양반만 쓸 수 있는 한자와 달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세종대왕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고 하며 우리만의 소통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조선을 단순히 중국 문명의 변방으로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였던 거예요. 박지영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향약이라는 자치 제도가 있었어요. 마을 단위로 서로 돕고 교육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공동체 문화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해설을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명은 모방이 아닌 창조의 결과구나. 한글은 정말 국민 모두를 위한 문자였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박지영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역사의 힘이죠. 자오청은 해설 내내 저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수첩에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동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오후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루이루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손목을 짚으면서 떨어져서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주변 한국 사람들이 바로 도와주었습니다. 한옥주인 할머니가 달려오시더니 루이루이를 살펴보셨어요. 누군가가 응급차를 불렀고 다른 분은 루이루이를 부축해 주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응급차가 정말 빨리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루이루이를 살펴보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따라갔는데 병원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 전용 접수 창구가 있었고 중국어 통역 서비스도 바로 제공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유창한 중국어로 루이루이를 달래주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네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루이루이에게 손편지까지 써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아픈 기억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아서 즐거운 여행 계속하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루이루이를 걱정해 준 거예요. 의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루이루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장하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외국인을 진짜 손님으로 대접하는 나라구나. 병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제도나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오청은 병원에서도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동받는 모습을 또 몰래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루이루이가 받은 손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심 한 장이 수십 장의 교과서를 이긴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교재를 펼쳐봤어요. 조선은 중국의 변방이라는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느껴졌어요. 과연 이것만이 전부일까요? 교재 여백에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 질서의식, 외국인에 대한 따뜻함. 이런 것들은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역사 교육자로서 2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순간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한쪽만 보여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루이루이가 제 방에 와서 손편지를 다시 보여주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한국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아이의 순수한 감동을 보니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자오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즘 이상해요. 한국을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문득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라면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편견 없이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교재 여백에 계속 메모했습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짜 교육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교실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쪽만 보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말이에요. 자오청이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마지막 날 전통다도 체험을 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다도 선생님이 우아하게 차를 우려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손동작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장하오가 또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일본 다도를 흉내낸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가 또 그런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도 선생님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다도가, 한국에는 한국의 다레가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이죠. 그 겸손한 답변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을 깎아내리지 않고 조용히 아름다움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성을 다해 차를 우리고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것이죠. 향긋한 차 향과 함께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루이루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문화라니. 정말 아름다워요. 장하오도 조용해졌어요.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도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것은 차를 우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힘은 단절이 아닌 연결에 있다는 것을요.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문화적 무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체험을 마치고 나오며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오청마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것이 진짜 교육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오청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교과서를 펼치지 않고 칠판에 큰 글자로 공감이라고 썼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대신 마음으로 이야기해보자고 말했어요. 장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틀렸던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한쪽만 본 게 문제였다. 이제 함께 보자. 역사는 승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야. 루이루이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편지처럼 진심이 담긴 교육을 받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진짜 교육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라는 걸요. 수업 후 교무실로 돌아오니 자오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수업 내용이 교과 과정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아이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며칠 후 교장실에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리우옌 선생, 당신의 수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과 과정을 이탈했다는 내용이네요. 그제서야 자오청이 뭘 했는지 알았어요. 그 아이가 한국 여행 내내 저를 감시하고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수업 영상까지 촬영해서 상부에 보고한 거죠. 결국 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아이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후회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교직이지만 얻은 건 사람을 가르치는 진심이었다. 한국은 저에게 반성의 거울이자 공감의 스승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 나라였습니다. 비록 교단을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제게 편지를 주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감과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네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가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어떤 외교관보다도 훌륭히 대한민국을 멋지게 소개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지네요. 이번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멋진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